경찰이 초등생 살해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숨진 하늘양에 대한 부검도 이르면 오늘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40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이제 곧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수사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밝혀야 할까요? 또 이제 범행의 동기, 또 어떤 살해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살해에 있어서는 이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준비를 했고, 지금 뭐 주거지랄지 여러 가지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살해의 어떤 도구랄지 이제 그런 것들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는지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제 P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살해를 하기 위해서 PC랄지 휴대폰에서 어떠한 언어를 검색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랄지 범행의 과정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야, 예. 자, 유족이 그 애초에는 이 숨진 하늘양에 대한 부검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근데 부검은 이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검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인이 밝혀졌더랄지 너무 사인이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시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살해죄에 있어서는 어떤 살해를 했을 때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이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범행의 동기랄지 그다음에 범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 목격자 같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부검하는 건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동양적 유교적 사상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을 다시 부검하는 것은 두 번 죽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거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이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충격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해 교사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망이 어떻게 해서 되게 이르게 됐는지 이제 이런 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은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가해 교사가 지금 계획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보면 아이를 유인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 시청각실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보면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 범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살해를 할 피해자를 특정을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특정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범행 일단 준비를 한 거고 네. 일단 어떤 아이든 같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뭐 한 2km 떨어진 장소에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고의적으로 이제 돌봄교실에서 뭐 학생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귀가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하겠다 이런 예. 뭐 계획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직접 누군가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경찰 조사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뭐 완전히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봐서도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료 기록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혹시 처벌을 받게 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어떤 뭐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때 형량에 많이 영향을 주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의 경향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참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심신미약이랄지 심실상실의 상태였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신미약이면 전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감경을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이 폐지가 됐고 할 수 있다로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굉장히 술에 만취한 상태랄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랄지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그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실은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가해 교사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살인죄는 이제 형법 2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1항에 의하면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최하 5년인데 요즘 뭐 살해, 특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고 예. 또 범행 수법이랄지 이런 걸 보면 계획적이면서 굉장히 잔인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원에서 양형 자체는 굉장히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징역 또는 뭐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행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개입해서 어떤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엔 이런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조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 자체가 이제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도 이제 병가를 몇 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병 휴직을 했는데 6개월을 요청을 해서 질병 휴직 6개월 됐는데 본인이 정신과 의사에게 아예 뭐 업무에 복귀해도 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서 원래 6개월의 질병 휴직이었는데 21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질병 휴직 자체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이제 정신과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소견 말고도 과연 이 교사가 가해 교사가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여부 또 현재의 정신 상태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떤 위원회를 개최한다랄지 현재의 제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자신이 그냥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복귀가 되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랄지 질환의 상태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제도가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번 어떤 질환 병가를 내면 휴직을 하면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해 교사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어떤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겠죠. 예.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유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하늘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항상 사후 약방문이죠. 무슨 사태나 사건이 생기면 그 위에 이제 법을 개정하는 일이 너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특히 교사들 중에서 질환인 심신미약인 경우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심의를 좀 깐깐하게 해서 교사가 업무에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돌봄교실 관련해서 이제 돌봄교실 끝나고 나서 뭐 미술학원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 안전한 지대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교사가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돌봄교심 이후에 어떤 학생의 귀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좀 면밀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사 채용 기준이라든지 학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